QLD랑 TQQQ를 손에 쥐는 순간부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쇼핑도 똑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반품 천국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무료 반품, 그 낭만이 2026년 들어서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예전 미국 쇼핑의 최대 장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보내면 된다. 배송비도 안 낸다. 이유도 안 묻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편하게 샀고 그 편리함이 미국 리테일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업들이 선언했습니다. 반품과의 전쟁, 반품 유료화 시대 시작됐습니다. 숫자만 봐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2024년에 미국 소비자들이 반품한 규모가 8,900억 달러 수준이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매 매출에서 거의 5분의 1에 가까운 비중이라는 말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한 나라의 국내 총생산을 넘어설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반품 비용은 공중분해가 아니라 누군가가 반드시 냅니다. 기업이 잠깐 떠한다가 결국 상품 가격에 얹힙니다. 그러면 반품을 거의 안 하는 사람도 남이 한 반품 비용을 같이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선택한 해법은 단순합니다. 이제부터는 반품을 공짜로 두지 않겠다. 우편 반품에 수수료를 붙이고 온라인 구매 반품에도 일정 금액을 떼고 환불하겠다. 실제로 많은 소매업체가 우편 반품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라 같은 패션 브랜드부터 메이시스, 제이시페니 같은 백화점까지 온라인으로 산 물건을 반품하면 배송비 명목으로 4달러에서 8달러 정도를 떼고 환불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료 반품이 사라진 게 단지 몇 달러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 습관 자체를 바꾸는 신호라는 겁니다. 특히 젠지, MZ 쪽에서 유명했던 쇼핑 습관이 있습니다. 브레키팅이라고 부르죠. 사이즈를 3개 사고 하나만 남기고 2개는 반품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엔 이게 당연했습니다. 왜냐면 공짜니까요. 그런데 반품이 유료가 되는 순간 이 습관은 손해가 됩니다. 이제는 3개 사는 순간부터 비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 문화를 겨냥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무서운 파트입니다. AI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은 반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누가 자주 반품하는지, 어떤 카테고리를 주로 반품하는지, 주문 패턴이 어떤지, 반품 사유가 반복되는지 이런 걸 점수합니다. 그리고 상습 반품 고객은 무료 반품 혜택을 박탈합니다. 심하면 계정을 정지시키고 블랙리스트로 관리합니다. 예전에는 공짜 반품이 모든 고객에게 열려 있었다면 이제는 우수 고객에게만 남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아마존이나 월마트에서 한때 유명했던 정책도 있었습니다. 반품 안 하셔도 된다. 그냥 환불해드리겠다. 이런 방식입니다. 저가 상품의 배송비가 더 나오면 차라리 그냥 돈을 돌려주던 정책이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모두에게가 아니라 우수 고객에게만, 그리고 특정 저가 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게 해결되던 시대, 그 낭만은 끝나고 있습니다. 편리함에는 항상 청구서가 따라옵니다. 그 청구서를 이제는 가려서 정확히 많이 쓰는 사람에게 더 많이 청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QLD와 TQQQ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레버리지는 딱 같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너무 편해 보입니다. 수익률이 빨라 보입니다. 몇 번만 잘 타면 인생이 바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보이지 않던 청구서가 하나씩 날아옵니다. 첫째, 변동성 비용이라는 청구서입니다. QLD와 TQQQ는 나스닥이 오를 때 빠르게 오릅니다. 그 대신 흔들릴 때도 빠르게 흔들립니다. 문제는 흔들림 자체가 장기 수익률에 상처를 남긴다는 겁니다.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체력이 닳습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체감합니다. 나는 지수는 회복했는데 내 계좌는 회복이 더디다. 이런 경험 말입니다. 공짜로 레버리지 효과만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둘째, 매매 마찰이라는 청구서입니다. 쇼핑에서 무료 반품이 사라지면 충동 구매가 줄어듭니다. 투자에서 마찬가지로 매매 마찰이 커지면 충동 매매가 줄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갑니다. 흔들릴 때마다 사고팔고 수익이 조금 보이면 바로 환호하고 손실이 보이면 바로 겁먹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프레드, 체결 미끄러짐, 심리적 판단 실수 같은 비용이 쌓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청구서입니다. 셋째, 규칙 변화라는 청구서입니다. 미국 반품 문화가 바뀌는 이유는 단지 기업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비용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규칙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성이 풍부할 때 통하던 방식이 분위기가 바뀌면 갑자기 안 통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는 실력이 아니라 규칙을 세우는 게임에 가깝습니다. 규칙이 없으면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이 계정을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비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투자 규칙입니다. 반품 유료화 시대의 똑똑한 소비자가 해야 할 일과 레버리지 시대의 똑똑한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이 거의 같습니다. 첫째, 구매 전에 조건을 확인합니다. 미국 직구할 때 프리리턴 문구를 확인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QLD와 TQQQ를 어떤 조건에서 살 건지, 어떤 조건에서 더 살 건지, 어떤 조건에서 줄일 건지 이걸 미리 정해야 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정하면 늦습니다. 흔들릴 때는 감정이 정책을 만듭니다. 그 정책은 대부분 최악입니다. 둘째, 브레이키팅을 줄입니다. 사이즈 3개 사고 2개 반품하는 습관이 유료화로 줄어들듯이 테마를 3개 잡고 아무거나 오르는 것만 먹고 나머지는 던지는 습관도 줄여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한 번에 다 사고 한 번에 다 파는 습관은 계좌를 망가뜨립니다. 대신 분할로 접근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구간으로 계획합니다.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만 사고 그 구간을 벗어나면 관망합니다. 셋째, 우수 고객이 되려고 합니다. 요즘 리테일은 우수 고객에게만 혜택을 줍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시장은 우수 투자자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우수 투자자는 수익률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생존율이 높은 사람입니다. QLD와 TQQQ는 생존율 게임입니다. 한번 크게 무너지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수 투자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흥분하지 않고 공포에도 무릎 꿇지 않고 계획대로만 움직이는 사람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딱 3줄로 정리됩니다. 첫째, 매수는 조건부로만 하십시오. 오늘 기분 좋으니까 산다. 뉴스가 좋아 보이니까 산다. 이런 방식이면 반품 수수료가 아니라 계좌 수수료를 냅니다. 본인이 믿는 기준을 하나만 정하고 그 기준에서만 들어가십시오. 예를 들면 지수의 추세, 본인이 보는 이동평균선, 혹은 분할 매수 구간 같은 것들입니다. 둘째, 추가 매수는 일정표로 하십시오. 레버리지에서 추가 매수는 약입니다. 동시에 독입니다. 규칙 없이 추가 매수하면 가장 나쁜 타이밍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정표가 필요합니다. 구간을 정하고 금액을 쪼개고 실행 횟수를 제한하십시오. 횟수 제한이 없는 추가 매수는 브레이키팅과 똑같습니다. 여러 개 사놓고 마음에 드는 것만 남기려다 결국 다 비용이 됩니다. 셋째, 수익 실현도 조건부로 하십시오. 요즘 반품은 공짜가 아니니 애초에 덜 반품하게 구매를 설계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이 났을 때도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올랐다고 다 팔면 다음 상승을 놓칩니다. 조금 빠졌다고 다 팔면 다음 회복을 놓칩니다. 그러니 기준을 정하십시오. 특정 구간에 도달하면 일부만 줄이기, 전고점 근처에서 일부만 현금화하기, 이런 식으로요. 레버리지는 특히 일부만이라는 단어가 생존을 만듭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바로 따라옵니다. 지금 QLD와 TQQQ를 시작해도 되냐는 질문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공짜 반품 시대의 마음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사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나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시장은 반드시 청구서를 보냅니다. 대신 조건을 세우고 분할로 들어가고 생존 중심으로 운영하면 레버리지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미국 소비가 둔화되면 주가도 위험한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규칙이 필요합니다. 소비가 둔화될 때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고 정책을 바꾸고 고객을 가려봤습니다. 시장도 비슷합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기회는 오히려 규칙 있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흔들릴수록 규칙 없는 사람은 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쇼핑은 끝난 거냐는 질문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 성숙해진 겁니다. 편리함을 무조건 공짜로 제공하던 시대에서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시대로 바뀐 겁니다. 투자도 같은 길을 갑니다. 누구나 쉽게 돈 버는 시대는 길게 가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사람은 비용을 이해하고 규칙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품이 공짜가 아니면 소비자는 더 신중해집니다. 레버리지가 공짜가 아니면 투자자는 더 정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중함과 정교함이 결국 QLD와 TQQQ를 내 편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